여기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한국 비방에 점점 지쳐가던 그녀는 대학교 축제에서 느낀 한국의 저력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베이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작성할 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어떤 대학교에 재학 중인지는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대학교라고 꼽히는 곳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요. 그저 학교의 명성이 필요해서가 아닌 한국학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나중에 저만의 브랜드를 론칭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홍보도 전혀 없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현재 많은 나라들의 문화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 문화는 홍보도 없이 미국을 지배해버리다니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제 흥미는 점점 꺾이고 있었습니다. 중국학과 학생들이 자꾸만 소국의 문화를 배우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무논리적인 비방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중국학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 출신이거나 중국계 출신인데요. 처음에 저는 중국인이 대체 뭘 배울 게 있다고 중국학과를 가는 건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저희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들은 기부 입학 출신인 경우가 많고 다른 학과로 가면 적응이 아예 안 되니 중국학과로 진학하곤 한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중국학과는 기부 입학을 하는 중국인들의 돈을 흡수하기 위한 학교의 ATM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수준 낮은 중국 학생들의 비방이라도 자꾸만 들으니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더군요. 특히나 학교 축제날이 다가오면서 더더욱 허탈감은 심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는 특유의 축제 방식이 있는데 바로 학과별로 각자의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이나 술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한 판매 실적은 다음 축제날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자되곤 하죠. 그래서 몇몇 학과들은 다소 선정적인 컨셉을 통해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하고 축제에서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졸업한 선배들을 불러와 경영 컨설턴트를 받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희의 한국학과 주점은 몇 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방해 때문이죠. 어쩔 때 보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파는 것보다 한국학과를 방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견제해댔는데요. 일단 저희는 학생 정원부터가 적어서 중국학과에 밀릴 뿐더러 특히나 중국학과에는 주점이라도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지 전부 다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를 더욱 악랄하게 괴롭히더라고요. 교환학생으로 온 중국인 학생이나 중국인 유학생, 심지어 차이나타운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까지 떼거지로 몰려와서 중국학과 부스를 위해 일하곤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한국의 열등감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음해해댔는데요. 저희가 만든 음식은 전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저질 음식이고 중국 음식을 한국 음식이냥 행세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둥 계속해서 날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을 전부 데려와서 병풍처럼 한국학과 부스 주위에 세운다거나 일부러 저희 주점 앞에서 자신들의 물건 판매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등 각종 지저분한 얌체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비열한 짓 때문에 한국학과 주점은 가려져 보이지도 않아서 매번 저희 학교 최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과와 관련도 없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는 게 말이 되냐며 학교 측에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임금을 받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번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 중국인들과 경쟁을 해야 했던 저희가 중국학과에 점점 잠식당하기만 했던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축제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일 것이 분명했고 저는 이러한 답이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분했죠. 그때 나타났던 게 바로 한국인 수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학과에 재학 중이진 않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동양인 출신으로 학생회장까지 당선됐던 대단한 학생인데요. 심지어 그는 아직 졸업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채용 제안까지 오는 우수한 학생이었죠. 수혁은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한국 학과가 중국인들의 방해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아팠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마침 자신의 어머니가 근처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수혁은 매우 뛰어난 학생이고 한국인 학생들은 똑똑하고 항상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인 한 명의 도움으로 엄청난 인원수를 자랑하는 중국인들을 무찌를 수 있단 말인가요? 저희는 수혁의 따뜻한 마음씨에는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번 축제에 무슨 대단한 기적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제날이 거의 다가왔을 때쯤 저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수혁이 어머니께 받아왔다면서 한국 음식을 응용해서 만든 요리 레시피를 전달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수혁의 어머니가 제공해주신 레시피대로 만들어본 한식들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식은 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과에 재학 중인 전 세계 국적의 학생들이 모두 좋아했고 저는 이러한 한식의 뛰어난 응용력을 보며 이번 축제는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축제는 시작되었죠. 역시나 중국인들은 축제가 시작하자마자 저희 부스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저희 부스를 둘러싼 뒤 중국 학과 부스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혁은 중국인들이 행패를 부릴 것을 미리 예상했는지 저희 학과 부스 앞에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일단 수혁은 학과 부스 앞에 작은 TV 스크린을 설치해둬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에피소드나 상징적인 장면이 상영되도록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이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없는 서양 사람들의 특징을 노리고 교묘하게 한국 드라마가 마치 중국의 것인 것처럼 위장을 해놓곤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K-팝 스타들의 사진을 중국 부스에 붙여놓으며 손님들을 가로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수혁의 아이디어 덕분에 한국 드라마를 그저 가볍게 즐기는 학생들조차 전부 저희 부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인들은 멋쩍은 듯 자신들의 부스 안에 붙여놓은 한국 연예인 사진들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혁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혁은 한국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투호,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소개하며 별도의 체험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사실 서양인들 입장에서 동양의 놀이나 전통은 신비로운 느낌마저 줄 정도로 엄청난 호기심을 자아내는데요. 특히나 현재 한류의 굉장한 인기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았고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이 맞물려 수혁의 전략은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학과 부스는 이제 밀려오는 손님들과 호기심에 잠깐 들러보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거든요. 결국 저희 부스를 방해하러 온 중국인들은 엄청난 인파들에 의해 튕겨져 나가버렸으며 저희는 축제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수많은 손님들의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한국인 한 명이 바꿔놓은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저희에겐 더 큰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사실 중국학과 부스도 처음에는 엄청난 호객행위로 인해 장사가 잘 되곤 합니다. 그러나 매우 자극적이고 위생적으로도 불량한 중국 음식을 맛본 학생들은 점점 중국 부스에 찾지 않게 되고 축제 중후반부쯤 가면 손님들이 뚝 끊기곤 하죠. 즉, 손님들의 이목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란 말입니다. 저희에겐 수혁의 어머니께서 제공해주신 환상적인 레시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저희는 난생 처음으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만든 음식을 먹던 학생 한 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로 향했고 그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나는 멕시코에서 왔는데 이 브리토는 정말 최고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건 멕시코에서 파는 정통 멕시코 브리또보다도 훨씬 맛있다고. 사실 쌀과 야채, 고추장 및 고기를 토르티아로 감싼 비빔밥 브리토는 수혁의 어머니께서도 강력하게 추천했던 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과연 멕시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본뜬 요리를 만족해줄지 걱정을 하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온 학생들은 한국 음식은 최고라며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고 걱정과는 달리 비빔밥 브리토와 불고기와 김치를 가득 넣은 김치타코는 멕시코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거뒀습니다. 물론 미국인들도 한식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특히나 잡채버거와 치즈를 잔뜩 넣은 치즈 떡볶이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거뒀는데요. 축제 동안에는 이동을 하면서 식사를 할 일이 많기에 이러한 휴대하기 간편하면서 스태미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은 크나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파전과 김치전 같은 전통 한국 요리도 많은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걸로 보아 한식은 그야말로 호불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요리처럼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 그간 교묘하게 한국풍의 컨셉을 취해왔던 중국 부스는 정말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가로채고 있던 모양인지 부스 안에 손님인 척 위장을 하며 앉아있는 중국인들을 빼면 부스 안은 텅 빈 채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학과 설립 사상 처음으로 중국 학과를 완전히 압도했고 저희를 흘겨보며 열등감 섞인 눈빛을 보내는 중국인들을 비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혁은 첫째 날에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는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친구들이라며 가야금이나 거문고 같은 한국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한국인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스 앞은 한국 전통음악 라이브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만 있는 줄 알았던 학생들은 깊은 동양의 미가 느껴지는 가야금과 거문고 연주 소리에 점점 빠져들어갔고 학생들은 홀린 듯 점점 저희 부스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수혁은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여러 사이즈의 한복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무료로 입어보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를 설치해놨죠. 당연히 수많은 학생들은 너도 나도 한복을 입어보기 시작했고 한복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반해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몰려들어 왜 중국 문화를 도둑질하냐며 행패를 부렸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며 남이 나라의 문화를 도둑질한 저희를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들의 억지에 굳이 한국학과 학생들이나 한국인들이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그런지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고 중국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희 부스에 놀러온 외국인 학생들이 대신 나서서 중국인들과 싸워줬거든요. 그리고 다소 뜬금없게도 미식축구 동아리 출신인 거구의 이탈리아 학생은 중국인들의 억지에 특히나 화가 난 모양이었죠. 너희 중국인들은 피자와 파스타도 중국 기원 음식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어. 도대체 너희 기준에 중국 기원이 아닌 것들은 뭐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중국인들은 존중받을 가치도 없고 너희 중국인들은 미국에 넘어오지 말고 중국 안에서 평생 동안 갇혀 살아야 해. 그러면서 그는 한복은 중국 의복이라고 맹렬히 주장하던 중국인의 멱살을 움켜잡았고 이러한 살벌한 상황이 연출되자 모든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동료까지 버린 채 달아나기 바쁘더군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인기와 신뢰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싸워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과 중국의 현격히 차이나는 이미지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모두의 우방국이었다면 중국은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중국인들은 도망갔고 수혁은 한국은 매우 재미있는 술 문화를 가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즐겨 마시는 술 레시피로 장사를 해보자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수혁의 레시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바로 막걸리 티라미수였습니다. 막걸리를 티라미수 크림에 넣어 마스카포네와 커피의 단맛을 보완하는 형태의 막걸리 티라미수는 그렇게나 근본을 따지는 이탈리아 학생들의 입맛마저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특히나 술을 잘 못 마시는 학생들에게 막걸리 티라미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죠. 또한 소주를 베이스로 한 소주 상그리아와 소주 칵테일도 불티나게 팔리는 메뉴 중 하나였습니다. 소주는 다른 재료를 돋보이게 하는 마법 같은 매력을 자랑했기에 소주 베이스로 만든 술들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맛을 자랑해서 상당히 인기가 높았죠. 그러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술은 바로 복분자 모히또였습니다. 사실 복분자 모히또는 별 특별한 건 없는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혁은 복분자가 정력에 좋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고 이러한 홍보 전략은 적중했죠. 복분자 모히또가 정력에 좋다는 소식을 들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은 한순간에 저희 부스로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 복분자 모히또는 넉넉히 준비해왔음에도 1시간 만에 전부 매진되어 버렸거든요. 수혁의 뛰어난 전략과 마케팅을 본 저는
이래서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말하는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축제는 종료되었고 저희 부스는 대성공을 거두며 중국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중국 부스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흉내내지 못해 완전히 망해버렸고 결국 준비한 재료가 전부 남게 되어 적자까지 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수혁은 저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부스에 대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이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렇게 약 2주 뒤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중국 부스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식재료들은 전부 썩거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쓰레기들로 이들은 썩은 음식을 감추기 위해 엄청난 향신료를 덕지덕지 첨가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중국 부스에 다녀온 학생들은 어김없이 식중독으로 고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 부스에서 학교 학생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일하던 중국인들은 계산을 받는 척하면서 돈을 횡령했고 중국 부스 책임자 학생도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결국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몇몇 중국인들은 거액의 소송에 시달리게 되었고 횡령 및 장부 조작 등 여러 학칙 위반을 한 중국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수혁은 중국을 꿈틀댈 수조차 없게 완전히 밟아놓은 것이죠. 그렇게 저희 한국학과는 이번 연도 축제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학교 역사상 역대 최고 기록까지 경신하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중국인들까지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모든 학과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는데요. 교양 수업에 나가면 한국학과라는 이유로 박수받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한국에 관심만 있었는데 이번 축제로 한국의 진정한 멋짐을 알았다며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며 한국 콘텐츠를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 대해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한국이 이렇게나 멋진 국가였구나 싶어 더욱 자부심을 가지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를 그렇게나 무시하던 중국인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열한 습성이 있어서 수혁이 한번 짓밟아 놓으니 저희들의 눈도 못 마주치고 피해만 다니고 있답니다. 저는 이래서 한국이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5,000년 동안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 싶어 매우 자랑스럽고 한국은 알면 알수록 멋진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